그거는 달라지지 않아. 너무 찌르게 찍혔어. 처음이라. 자, 그러니까 그건 달라지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 뭐야? 내 여기 정리를 좀 해볼까? 그랬어? 자, 직선의 방정식이지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어떻게 이동을 시켜볼까?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뭐 3만큼 평이동 시켜봐. 어떻게 평이동한다? x 대신에 x-4를 대입한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도형을 평이동할 때, 그래프를 평이동할 때. 알겠지? 자,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지. -3 그대로 쓴 다음에 y 대신에 y-3을 대입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지금까지 원의 방정식 2차 함수 다 배웠으면 다 해야 되는 행동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2x 빼기 3y는 그대로 나와. 왜? 기울기 변하면 안 되지. 말 그대로 평행한 이동이니까. 맞아? 그래서 평행하게 직선이 나와야 되면서 뒤에 있는 상수만 계산해서 적으면 되지. -8 플러스 2 플러스 5.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딱히 공식은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선이든 원이든 앞으로 배울 모든 도형은 전부 다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다는 거. 모든 그래프들은. 모든. 알겠지? 자, 그럼 거기 예제 2번을 봅시다.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a는 0.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평이동한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해라 라고 했지? 어찌해서 x 대신에 x-1을 대입한다. 상식하고 반대로 가는데 말 그대로 상식하고 반대로 점의 평이동에서는 그대로 더해줬지만 여기서 그래프를 평이동할 때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x 대신 x-을 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y-3. 자, 이렇게 하면 끝이야. 됐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를 바꿔보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오히려 평범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쉬워지는 거야 이게. 알겠지? 자, 그래서 뭐한데? 직선의 방정식이 표현이 되면 3x 플러스 by는 -4는 0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정리가 되면 밑에 있는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럼 실제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어찌 돼? 3x y부터 2y 그 다음에 상수 뿅뿅 이렇게 뿅뿅 계산하면 -3 -6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지. 자,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거 3 맞춰지지. 3 그러면 b하고 몇 도 똑같아야 돼? 2도 똑같아야 되고 뭐도? -4하고 -3 -6 플러스 a도 똑같아야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a값 b값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2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계산하면 -9니까 넘어갔어. a는 5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 마이너스 잘못됐어? 뭐야, 어디 잘못 적었니? 뭐야? 잘못 봤다. 쏘리. -1로 x 플러스 1 쏘리. 이게 앞에는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b는 똑같이 나왔는데 잘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뒤쪽에서는 이제 계산하면서 3 빼기 6이 되는 거지. 플러스 3 빼기 6 이렇게. 그래서 -3을 넘겨주시면은 a가 정말로 -1이 나온다. 확인했지? 이렇게. 문제 잘 읽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넘어가시면 이제 이거를 짬뽕 해가지고 원과 포물선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도형의 방정식 직선 방금 전에 했던 게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한 거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원의 평행이동과 포물선의 평행이동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의 방정식을 안 하고 평행이동으로 올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자 좀 갈고 썼네. 자, 됐어. 두 개 다 갈았어. 자, 준비됐지? 예제 3번. 한번 가. 자, 두 팔로 지우니까 더 빨리 지운다. 이렇게 지운 건 처음이야. 자, 평행도 x, y가 어찌 된다? 예제 3번의 1번. x, y가 각자 거 한번 적어보자. x-5, y 플러스 2 앞에서 바로 평행이동하고 와가지고 도형이 평행이동하고 와가지고 또 실수하지 말고 저거는 지금 여러분 점입니까 도형입니까? 얘는 점입니까 도형입니까? 점이지.
순서성이잖아. 그냥 요 앞에 F가 붙고 뒤에 는 0이 붙으면 도형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점이야. 점을 어떻게 평이동한다? 마이너스 5 어느 방향?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평이동한다. 왜? 점이라는 건 상식선이야. 여러분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돼. 상식적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면 점에서는 상식이 그대로 통하니까 X 마이너스 5 하시고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점은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어떻게 평이동한다? 거기 적혀져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A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지. 이 녀석을 평이동한 점에 이 원을 평이동해서 나오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냥 그러면 되지. 요렇게 얘를 평행이동했더니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적혀있어? 표준형으로 적혀있어. 표준형으로 어떻게 적혀있다? 자 반지름의 길이는 달라지면 안 돼. 애초에 x 플러스 b의 제곱 그다음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적혀있어. 그치? 얘가 평행이동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평이동해서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해서 문제 이해됐지?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 이 문제를 자 가장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뭐야? 그냥 문제를 그냥 푼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풀어? 얘한테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하고 얘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지. 그렇게 하면 일단은 풀리기는 해. 근데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원이 있어. 이 원을 갖다가 이렇게 평이동을 해. 어느 방향으로 x축만큼, x축에 몇 만큼, y축에 몇 만큼 평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겼어. 이쪽으로 옮기면 누구도 같이 옮겨져? 크리티컬 포인트도 같이 옮겨지지. 원의 중심도. 원의 중심이 원에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랬잖아. 왜? 그 크리티컬 포인트들은 전부 다 평행이동해서 어떠한 정보를 바로 제공해. 어떤 정보? 이 점이 평행이동이 되면 똑같이 평행이동이 되면 원도 마찬가지로 모양은 같을 테니까 점만 평행이동해주면 원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형 자체를 지금 평행이동할 필요가 없고 뭐만 평행이동하자. 중심만 평행이동하면 된다. 이런 소리야. 알겠니? 그리고 반지름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잖아. 모양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자. 중심 0, 얼마? 마이너스. 많이 해봤어야 돼 지금. 많이 해봤어야 돼. 앞에 문제 풀면서. 알겠어?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올 만큼. 자 그래서 0, 마이너스 이게 중심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하기 때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얼마? 마이너스 5, 그치? 그냥 중심은 너무나도 쉬워. 상식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중심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1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5, 1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얼마니? 2. 5 되는 거지? 끝. 이렇게 풀어야지. 됐어? 그 다음에 요 A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 A를 구하라는데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면 얼마겠어? 4겠지. 4 넣어야 하겠지. 그치? 왜? 여기 4니까. 됐어? 자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 어떻게 구한다 했어 선생님이? X좌표, Y좌표.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를 넘긴 거를 여기다가 써달라고 했지. 공식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하면 1-A가 4야. A는 얼마?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니? 이런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하면 끝나. 어떻게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5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끝나. 근데 그러면 재미없잖아. 그지? 더 쉽고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의 좌표를 찾아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이동시킨다. 요 아이디어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또 뭐? 상식. 평행 이동을 해봤자 말 그대로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이동만 했기 때문에 뭐가 안 바뀐다? 모양이 안 바뀐다. 크기가 안 바뀐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그렇고 있으면 이 상식선에서 반지름의 제곱이 똑같이 4일 테니까 내가 이 일반형의 반정식에서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난 반지름의 제곱값을 4라고 알고 있고 그걸 공식으로 얻을 수 있잖아. 됐어? 이해가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까지 원의 방정식을 그래도 복습을 좀 해봤으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지는 않을 거야. 납득은 갈 거야. 이제부터 연습하면 돼 그렇게. 자 그래서 2번. 자 2번은 뭐야?
이번엔 포물선이지? 포물선도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해? 꼭지점이 존재하잖아. 꼭지점이 바로 포물선에서의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크리티컬 포인트야. 알겠어? 여기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 이 녀석을 이렇게 평이동했다. 자, 그렇게 포물선을 평이동했더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로 옮겨질 때. 자, 그럼 또 뭐 구해봐? 좌표 구해봐야지. 꼭지점의 좌표. 자, 꼭지점은 몇 컴마면? 1컴마로 시작하겠지. 다 보이지? 요거의 절반, 요 절반에 마이너스 붙인 거. 1. 자,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1 뒤로 빠져나가면서 이 상수랑 계산을 하면 그게 바로 뭐야? a-1. 꼭지점의 y좌표지. 되니? 자, 그래서 1,a-1만 어떻게 하면 된다? 평행 이동시키면 그냥 이 녀석의 꼭지점이 된다. 꼭지점 자체를 평행 이동하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몇 컴마면? b, 여기에서 마이너스 b제곱이 뒤로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9 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9가 꼭지점의 y좌표다.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얘를 한번 이동시켜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라고 그랬으니까 얘한테 그냥 2 더하면 되는 거지.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자, 는 해놓고 뭐라고 쓰자? 1 더하기 2 얼마? 3 이렇게 됐지. 그럼 b는 얼마? 3. 아주 리드미컬하게 구했다. b는 3. 됐어?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아니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9 플러스 9니까 얼마? 0. 그래서 얘는 0이 당연하고 여기에서 이 0이 바로 뭐다? a-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준 결과 얘가 바로 얼마? a-2가 되겠지. 평행 이동된 좌표 a-2. 근데 그게 0이니까 a는 2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다. 됐니? 어때?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면 이게 쉬워 보일 거고 진짜 지금까지 이제 원의 방정식이 잘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이게 어려워 보일 거야. 포물선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공수원에서도 배웠던 2차 함수 그게 잘 안 되면 당연히 이게 힘들어 보이겠죠. 그치? 하지만 그걸 인지를 하면 되는 거거든. 그 인지가 됐으면 하면 되는 거야.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알겠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이 끝이 났고 자 우리가 좀 바쁘게 달려가야 요 평행이동 도형의 이동을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학원 방학이 있잖아. 그때 많이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대칭 이동 다 들어갑니다. 자 점의 대칭 이동 당연히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점의 대칭 이동이 있고 도형의 대칭 이동 그래프의 대칭 이동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쉬워. 평행 이동처럼 막 여러분의 상식을 괴롭히지 않아. 양측점 하고 있어? 숙제량을? 네. 왜 그래? 이거 좋아. 뭐 하나. 아니, 괴로워하지 마. 수학으로 노는 거야. 수학으로 노는 거. 여러분한테 내가 뭐 답지를 안 주기로 했어. 뭘 하기로 했어. 내가 질문도 다 받아줘. 대체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할 것도 줘. 학원 방학 동안에. 아니 이렇게 해야 실력이 오르지 않겠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실력이 오르겠어? 당연히 뭔가를 해야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노는 시간, 학원 방학 시간에도 당연히 우리는 중간고사를 위해 달려가야 되며 중간고사가 끝나면 또 기말고사 달려가야 되며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 번 쉬면 진짜 계속 쉬고 싶어져요. 이거.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져. 여기 지금 2명 간뒀거든? 방한테? 2명이 여행을 가더니 갑자기 끊었어. 돌아오고 싶겠어. 나 같아도 돌아오고 싶지 않겠다. 당연히 안 오니까 그렇게 따라잡기는 더 힘들어지고 꾸준히 다녀도 따라잡을까 말까인데 당연히 나가는 거야. 난 그거에 대해서 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 걔네들은 이제 중간고사에서 대박분 당하는 거야. 1학기 때보다 더 떨어질 거야. 아마 다른 애들은 다 준비를 하고 왔을 거란 말이야. 방학 동안에 혼자서 인강을 듣든 뭘 하든 학원을 다니든 준비를 하고 올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상대평가잖아. 절대평가는 뭐라고 안 해. 상대평가면 뒤처지는 거야. 뒤처지면은 상대평가에서는 자, 희망이 없다.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에 유지는 못할 망정에 내려간다? 그거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거지. 열심히 안 했던 거잖아. 다른 애들. 열심히 하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2등급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열심히 안 해도 돼.
2등급은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올라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 지금 뭐 전략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하시면 돼. 진짜야. 진짜로 하는 거. 나는 그걸 다 겪어본 사람이야. 밑에 5등급부터 시작해가지고 4, 3, 2, 1, 1등까지 올라가본 사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겪어봤어 나는.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지 알아. 초반에는 진짜 빨리 올라. 이게 열심히만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 1등급 먹겠다 마음 먹으면 5등급부터 예전 5등급 그러니까 지금 3등급 지금 그 등급부터 한 3등급까지는 그냥 솟아가 그냥 한 학기만 해도 돼 그게. 근데 3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조금 어렵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1등급에서 1등 되는 건 아예 상상조차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그냥 진짜 한 4% 이내에 드는 애들의 리그야.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여러분의 10%로 늘어났잖아. 10%들만의 리그니까 신경 쓰지 말고 30% 이내에 들려고 해봐. 한번. 그거는 그냥 하면 돼. 알겠지? 열심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하라고 집에 가서 딴짓하지 말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를 전략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걸 못 해가지고 못하는 건 너무 슬프잖아. 응? 우리 지금 학원 지금 여름방학 동안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 그지? 난 4시간, 이 4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하나부터 10가지 개념 가르치는 건, 뛰어가는 거는 그냥 스킵해가는 건 스킵하는 거고 어려우니까 하는 건 일단 제대로 하자는 마인드로 나는 다 설명하고 가잖아. 이유. 2학기 때부터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이 설명을 못 듣는다. 절대 못 들어. 시간이 없어. 나도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과 정신의 방 가고 싶으면은 나도 가고 싶어. 가서 설명을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1학기 때 여기 있었던 사람들 있었잖아. 다. 할 시간이 없다니까. 개념부터 배울 시간이 없어. 내가 방학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우리 라이프 쌤 들어가면 그냥 얘들아 문제 풀어. 대표 문제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끝이야. 그리고 내가 방학 때 안 알려준 유형들. 그것도 알려주고 끝이야. 그냥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할 때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그게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학원 방학이야. 마지막. 진짜 찐막이야 진짜. 이 다음 주부터는 그냥 레벨 테스트 보고 이제 라이트 쌤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알겠니? 그러니까 중대 상황이야. 여러분 인생이야. 여러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 부모님도 책임져 주지 않고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 성인이나 다름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져요. 지금 공부 안 할 거면 빠르게 적고 공부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야. 자, 됐어? 나 좌표평면 이렇게 딱 그려봤어. 쌤이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설명하면서 거기서 대칭 이동을 어쩔 수 없이 역함수 설명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줬던 적이 있어. 그때는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었고 그거랑 좀 비슷하게 설명할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또 3이라고 해보자. 아까 전에 했던 거 3,2 또 가보자. 자, 요렇게 하나 잡아보고 자, 우리가 정확하게 대칭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의 대칭 이동, 그래프의 대칭 이동 이거 말고 이렇게 분류를 해. 선대칭과 점대칭 들어갔지? 내가 앞에서 뒤에서 말했었지. 뒷단원에서 말했었어. 그지? 선대칭이 뭐? 예를 들어서 포물선, 이차함수 같은 거, 축이지 축. 그 축을 기준으로 선대칭, 접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점대칭은 뭐 있었어?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점대칭 도입니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의 중심, 이거는 내가 만든 용어가 아니야.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형을 180도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는, 포개어지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었어. 그게 유리함수지. 반비례 함수, 반비례. 그지? 그래서 대칭의 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 점대칭이 180도 회전하는 거 말고 그냥 그 점까지 간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할 거야. 이제부터 선대칭 먼저. 선대칭.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울 선대칭은 3개야. X축 대칭과 Y축 대칭과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Y는 X대칭, 그 다음에 하나 더 수능에서 나오는 거 알파 플러스 알파, 물론 내신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기본적인 선대칭이라고 알려줄 거고 점대칭은 딱 하나뿐이야.
혼자라서 외로워. 원점 대칭. 유일한 점 대칭이거든.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 점 대칭. 얘에 대해서만 따로 알려줄게. 자, 그래서 일단은 x축 대칭 먼저 해보자. x축 대칭이라고 하면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3,2를 그대로 x축에 박아버려. x축에 박아버린 다음에 그 길이를 똑같이 이동한다. 같은 방향으로. 요게 그냥 대칭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축이라는 거 자체가 는 대칭축이 되는 거야. 대칭축이 돼가지고 이거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거를 접어. 그래서 얘를 접어. 이렇게 접으면은 그냥 바로 이쪽에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찍히겠지. 그게 뭐야? 3,-2겠지. 왜? x좌표는 그대로 밑으로 이동했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그대로 밑으로 복사가 됐으니까 이만큼이지. 여기가 이만큼. 요 이만큼 길이가 아래쪽으로 복사가 됐으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보면 뭐야? x, y를 x축 대칭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칭에 대한 정보에서 나오는 그 문자 있지, 문자 이거. 이 문자의 반대 거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 알겠어? x축 대칭이라 그러면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만약에 그러면 y축 대칭이라 그러면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서 이 점을 그대로 사용한다. 3,2. 얘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뭐야? 얘를 대칭의 중심, 즉 대칭축으로 보고 얘를 접는 거잖아. 이렇게 접는 거. 자, 그러면 갖다 박아버려. y에다가 y축에다 갖다 박아버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지면서 요 길이를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 접어버리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 자체도 복사가 되겠지. 얼마만큼? 3만큼이 복사가 되면서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한 그러한 점이 누구니? -3,2 되시겠지. 됐어. 왼쪽으로 3만큼 갔다가 또 3으로 갔으니까 y좌표는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이동하면서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3이 되는 그러한 대칭 이동이 된다고. x, y를 어떻게 된다? y축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된 문자의 반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x, y다. 이렇게 써주면 y축 대칭도 문제가 없는 거야. 쉽지? 자, 그 다음에 간략하게만 한다. 그래프의 대칭 이동이라 그러면 바로 할게. 문제 없어. 이거는 얘들 무서워하지 마. 얘를 갖다가 y는 fx를 얘를 갖다가 y축 먼저 할까? x축 먼저 하자. x축 대칭. x축 먼저 했으니까 정도. x축 대칭한다 라고 하면 그냥 대칭 이동해가지고 얘라고 쳐봐. 모양은 안 달라줘야 되지? 모양 최대한 비슷하게 그렸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을 잡아서 x, y라고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대칭 이동을 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너 하나 x, y를 잡아서 임의의 점이라고 놓고 얘를 대칭 이동한다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점이니까 위치도 똑같이 바뀌겠지. 요쪽. 근데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적어야지. x, 뭐 되는 거야? -y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쉬워. 우리 자체 방정식 배웠을 때 뭐라고 했어? 얘를 갖다 뭐라고 놓는다? x, y, 라지 x, 라지 y라고 놓는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써보면 x는 라지 x고 y는 -y는 라지 y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문자에 대한 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라지 x와 스몰 x에 관한 식, 이건 라지 y와 스몰 y에 관한 식이란 말이야. 맞아? 자, 근데 나는 뭘 만들고 싶어?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고 싶다고. 그치?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x는 x를 그대로 그냥 얘는 넣으면 되지. 똑같으니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라지 x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거 쉬워. 근데 얘는 어떻게 할까? 바꿔야지. y는 -y라고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났어. 얘를 y 대신에 넣어야지. 됐니?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라지 y는 f 라지 x 이렇게 나오지. 어때?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 마이너스 라지 y가 들어간 거다 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당연히 y에 대한 식으로 다시 고쳐줘야 되잖아. 스몰 x, 스몰 y, 그지? 이렇게 놔야 우리가 보던 거잖아. 보던 거. 보던 게 익숙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놔준 다음에 마이너스 거슬리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놔주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제부터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냥 뭐만 기억해라.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너무 쉽지. 그러니까 똑같아. 점대칭이랑 점에 대한 대칭이랑 점에 대한 대칭과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 대칭 이동의 세계에서는 그냥 상식이야. 알겠지?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돼. 얘도 뭐였어? x축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y의 뭐를 반대로 바꾼다. 뭐 그래프에서도 x축 대칭이라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그냥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상식이잖아.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고 여기서도 똑같고 y 대신 마이너스 y. 여기는 y, 여기도 마찬가지지. y 좌표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넣어준 거. 그래서 그냥 부호가 바뀌는 게 둘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쉽다라는 거야. 대칭 이동이. 됐지? 그럼 y축 대칭 이동은 뭐 설명할 필요 없지? 얘랑 똑같이 증명이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됐지? x축 대칭 이동이든 y축 대칭 이동이든 똑같이 y축 대칭 이동이라 그러면 x 대신에 뭘 넣는다?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된다.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다 해봤던 거지? 무리함수 1, 2, 3, 4분면 기억나지? PTSD 1, 2, 3, 4분면으로 가는 시작점을 정해주고 1, 2, 3, 4분면으로 방향을 정해서 간다. 무리함수 기억나지?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점대칭 이동이랑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그래프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웠는데 지금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만 배웠다? x축, y축에 대해서만 배운 거야. 두 가지 배웠어 그래도 얘들아. x축, y축 두 개 배웠지? 그 다음 뭐라 그래서 선대칭? y는 x대칭. 근데 이미 다 배웠듯이 역함수 기억해? 역함수 그래 기억하지? 그걸 이제 선생님이 제대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 이걸 증명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좀 오래 걸려 이게. 이게 시간 낭비니까 내가 역함수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 자 y는 x가 뭡니까? 정비례지.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1 그러면 45도 기울어진 요렇게 생긴 그래프 아니겠어? 이런 그래프가 y는 x인데 이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뭐야? x좌표와 y좌표가 전부 다 똑같지? x는 y이기 때문에 y는 x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3,2를 갖다가 이 y는 x를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접는다 생각해봐. 선대칭 말 그대로 얘를 갖다가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으면은 자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얘는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이 3이고 이쪽이 2지. 겸손하게 이렇게 나오게 드르륵 안 나오게 됐어? 자 그러면 3,2를 이렇게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쳐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갖다 박은 다음에 수직 갖다 박은 다음에 요만큼 길이만큼 더 가지. 네? 잘 봐야 돼. 이거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지? 신기하게. 자 이렇게 가서 요 점을 우리가 구하면 집에 갈 수 있거든. 요 점을 구하면 되거든. 요 점을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보면은 선대칭이라는 건 뭐다? 접는 거야. 데칼코마니 옛날에 해봤니 얘들아 유치원 때 이렇게 접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접어버리면 지금 여기 있는 점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도형들이 다 이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지금 안 보일 텐데 얘도 같이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같이 접히는 거야. 이렇게 같이 접히면 어떤 도형이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 도형이 되는 거다. 그치? 색칠해보면은 아니야. 이걸로 이거 되는 거잖아. 이게 그치? 얘하고 그냥 접혀서 완전 대칭이 된 거니까 둘이 뭐 하겠어? 똑같겠지? 둘이 전문용어로 합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맞지? 둘이 합동이야, 합동. 자, 그럼 당연히 무슨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나? 길이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져간다. 요 길이가 몇이야? 3이지. 그러면 요게 이렇게 갔어. 여기가 바로 3이 되겠다. 맞아? 한마디로 이 녀석의 y좌표가 3이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길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갔겠지. 그래서 요 길이는 2잖아, 현재. 이걸 그대로 가져갔어. 요만큼 길이가 몇이다? 2다. 그러면 얘 x좌표가 2다. 됐지? 해서 2,3으로 옮겼네. 우리는 이제 집에 갈 수 있네. 자, 그러면 3,2랑 2,3 이렇게 대칭이 된 거잖아. 그럼 뭐가 바뀌었니 지금? x좌표가 y좌표가 되고 y좌표가 x좌표가 된 게 얘지. 맞아?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꿨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좀만 더 매끄럽게 표현을 하면 x 대신에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 아니 x 대신에 y가 대입이 되고 y 대신에 x가 대입되었다고 생각해 주는 게 도형의 평행 이동할 때 좋아. 알겠어? 왜? 우리 역함수 해봤잖아 이미. x하고 y하고 자리 바꿔버리는 거지. 역할을 바꿔버리는 거지. x랑 y의 식을 y는 fx를 어떻게 쓰는 거? 나중에 x랑 y를 자리 바꿔서 x는 fi라고 쓰는 거. 그 다음에 얘를 갖다 y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역함수였잖아. 일단 x랑 y를 자리 바꾼다. x 대신 y를 넣고 y 대신 x를 넣는다. 그게 바로 역함수였잖아. 그 역함수가 바로 y는 x 대칭 그래프였던 이유가 이거야. 점대칭조차도 x 대신 y가 대입이 되고 y 대신 x가 대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내가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지. 아까 전에 도형의 이동, 자취의 방정식 그걸로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설명할 필요 없지. 뭐야? f x, y는 0. 도형의 방정식이지. 도형의 방정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 그걸 뭐라고 해주잖아. f, y, x는 0.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말 그대로 x 대신 y를 넣고 y 대신 x를 넣으면 끝이다. 이렇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x, y는 y, x로 써주면 된다. 다 됐지? 너무 쉬워. 자, 이렇게 해서 y는 x 대칭은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책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책에 안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알려줄게. 자, 이제부터 해볼 내용이 y는 x 대칭이 아니라, 근데 문제에서는 나와. y는 누구? 마이너스 x 대칭이야. 방법만 알면 돼, 방법만.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야. 자, 좌표 평면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 어떻게 합니까? y는 x하고 수직이겠지? y는 x하고 수직이야. 왜?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둘의 곱은 마이너스 1. 수직인 기울기. 맞지? 그러니까 y는 x하고 완벽하게 원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되게 그려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가 되게 하면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라고 설정을 할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여기로 하자. 요 점으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요 점으로 그냥 마이너스 a, b라고 할게. 알겠지? 여기에서 a랑 b를 길이 정보로 주는 거야. 길이 정보. 알겠어? 일부러 이런 걸로 주는 거야. 내가 숫자로 안 하고 여러분 안 헷갈리게, 오히려 안 헷갈리게 하는 거야.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야. 알겠어? 길이는 a, b. 그러니까 양수야. 근데 내가 이거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아까 전에 했던 걸 똑같이 또 하는 거야. 자, 뭐를? 요 대칭 이동을 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x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선을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는 거잖아. 자, 접으면은 요쪽에 맺히게 될 텐데 이제 요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지 우리가.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나왔어. 이 모양, 이 사각형 또 나왔지. 아까 전에 출연했었는데, 그지? 자, 그래서 또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뚜두두두 해가지고 자, 요쪽하고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 완벽하게. 네? 완벽한 대칭이기 때문에 요게 합동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 정보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가지. 그럼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y좌표가 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길이가 바로 얼마? b가 되겠지. 그래서 왼쪽으로 b만큼 간 거니까 길이는 길이는 b고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b 컴마가 되겠지. 됐나?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 지금? 책에 안 나와. 책 보면 안 돼. 책에 안 나와. 이게 없어. 책이 없어. 옛날에 선생님 때는 책에 있었는데 지금 책이 없네. 수능에 나와. 알겠지? 내신에도 나올 수 있어. 당연히.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b가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b, a로 바뀌었지. 지금 뭐가 바뀌었어? 부호도 반대로 바뀌고 x좌표와 y좌표에 적힌 숫자도 반대로 바뀌었지. 뭐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붙여서 y좌표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y좌표 b는 마이너스 붙여서 x좌표로 갔어.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x는 마이너스 y로 대입이 되는 거고 바뀌는 거고, y좌표는 누구로 바뀐다?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 대칭은 뭐였어? x가 그냥 y로 바뀌는 거고 y가 그냥 x로 바뀌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부호에 대한 정보까지 반대로 바꿔준다라는 것이 바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라고만 그냥 한번 적어놔. 알겠지? 적어놓기만 하면 돼. 이게 뭐 문제 나오나? 여기에 나오면 그걸 쓰면 되고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해야 돼. 아마 직설에 대한 대칭도 여기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뒤에는 내가 이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 할 시간도 없고 이거는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이 도형의 이동에서. 그래서 이건 내가 뺄 건데 직선에 대한 대칭이 되어 있거든. 내가 이건 뺄 거야. 내가 라이트센 해줄 때 할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못해 어차피. 이거 할 때 어차피 여러분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 말고도 막 그냥 모든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 대칭을 하는 거예요. 뭐 y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해라. 이런 거 다 나와 뒤에.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x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거는 이제 공식화가 되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거야. 됐지? 선생님 때는 이것까지 나왔었어. 공식적으로. 쓰라고 나왔었어 문제가.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네. 봐야겠다. 자, 됐니?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대칭이동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아! 하나 안 배웠다. 그지? 하나 뭐야? 이제 딱 하나. 점대칭. 하나. 점대칭은 혼자라서 잊어버릴 뻔해서. 뭐 누구? 원점 대칭. 그치? 내가 원점 대칭까지도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야? 점대칭이라는 거가 근본적으로 뭔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야. 원점만으로 말고 원점만 대칭 이동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냥 모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 이게 원점이지. 자, 그런 다음에 3,2 친숙하다. 너무 많이 썼다. 자, 3,2를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려줬어. 이렇게 요만큼 간 다음에 또 가면 된다고 했지. 이게 그냥 점대칭이라고 생각해도 돼. 얘를 갖다가 180도 회전한 거다.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얘를 애초에 이렇게 가고 또 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해서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와. 맞지? 합동이지. 왜? 요쪽에서 직각, 요쪽에서 직각, 빗변의 길이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막곡 직각. RHAG. 합동이 증명이 되면 뭐야? 요 길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 여기. 그럼 밑으로 이만큼 내려갔다는 거지. 뭐야?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x좌표는 얼마? 요 길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니까 3을 그대로 가져가서 왼쪽으로 3만큼 갔다. x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3,2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바뀐다? 부호가 다 바뀐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y축으로 대칭 이동했을 때는 어땠어? 그 적힌 정보의 반대 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건데 얘는 그냥 원점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x좌표도 반대로 바뀌고 y좌표도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뭘 한 거냐면 이 점, 나는 미리 예고했지. 점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얘들아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선과 y축에 평행한 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 이동을 한 거랑 같아. 결과가. 이해됐어? 이 설명이? 이거는 지금 원점이잖아.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0,3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뒤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칭 이동하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0,3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선. 누구야? y는 3이지. 그 다음에 0,3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선. 그냥 얼마야? y축. 그러니까 x는 0이지. 자, 요 x는 0과 y는 3. 얘네들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요 녀석 선들에 대한 선대칭을 각각 한 결과랑 같다고. 알겠지? 그리고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니까. 지금 여기에선.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도 마찬가지로 이 원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선과 y축에 평행한 선을 그냥 x축, y축이잖아. x축에 대해서 한번 평행 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된다고. 됐지? 이해는 됐지? 어쨌든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x좌표의 부호와 y좌표의 부호를 동시에 바꿔줘요. 동시에. 알겠지? 둘 다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좀만 쉬었다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것만 하면 끝이야. 오케이? 자, 이제 딱 이런 점대칭
도형 대칭, 또 원폼을 썬 대칭. 이렇게 하고 그 뒤쪽에 응용 문제가 예제 4번이 있거든. 그거는 스킵 그 안에. 물론 중요해. 그게 중요한데 지금은 할 내용이 아니야. 개념 배울 때. 이거는 나중에 해볼게.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운용에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안 하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게요. 지금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아 벌써? 우리 오늘 새로 배운 내용이 접선의 방정식 말고 없는데. 아니 양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 문제 일단은 풀어보고 한번 해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이 많아도 여러분이 정리만 잘하면 돼. 정리만. 진짜. 정리만 잘 해놓으면 나중에 까먹어도 다시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배우자마자 하는 게 제일 공부 효율이 좋아. 그래서 일단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1번에 마이너스 4,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4,3 이러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이 점을 구해라.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봐. 그려보는 것도 한번 좋지. 그려보는 게 나쁘진 않지. 나쁜 행동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또 q라고 한대.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면은 45도 기울어진 이 직선에 대해서 접어버리겠다는 뜻 아니야. 그치? 이렇게 접어버리면 뭐가 나온다? x좌표와 y좌표가 반대로 바뀐 녀석이 나온다.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이유가 대충 어떤 점이 될지가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q다. 자, 그래서 뭐 구하래? PQ의 길이 구해라. 그러면 뭐야? 요 사이의 길이 구해라.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구해라. 끝이네.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 제곱이지? 이 누구야? 1 더하기 1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루트 2 그러면 되겠지? 자, 돼야 돼.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잠깐만 뭐야? p는 뭐야? 뭐가 잘못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4,3 했고 그럼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라. pq 뭐지? 국어가 안 됐던 거구나. P를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구나. 그치? 국어가 안 됐던 거네. 진짜.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라서 당황은 안 했는데, 난 참 진짜 국어가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3. 부끄러워. P를 대칭 이동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점 마이너스 4,3을 대칭 이동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부끄러워. 3, 마이너스 4. 됐지? 자, 이렇게 해서 Q좌표. 지금 너무 들떠 있어서 그래. 진정하자. 자, 이렇게 해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야. X좌표의 차이는 얼마? 7이지? 7 제곱하면 49 적고, 그다음 Y좌표의 차이의 제곱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까지 1 차이 나지. 그래서 1의 제곱 해서 1 더하면은 루트 50 됐어. 자, 이렇게 해서 5 루트 2. 자, 이렇게.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도 학생이 말을 해줘가지고 한다고. 부끄러워. 진짜. 쪽팔려. 진짜. 진짜 이게 국어야. 난 지금 국어는 못했어. 말을. 저 이렇게. 자, 넘겨서. 그러면 문제만 좀 푼 다음에 한번 문제 푸는 시간 줘볼게. 평행이동부터 다시. 알지? 자, 제대로 읽자. 자, 2번에 1번.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y축 대칭 이동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이동한 직선이 마이너스 2,a라는 점을 지날 때네. 그지? 대입하면 되겠지? 물론 y축 대칭 이동한 직선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는 거겠지? 맞아. 자, 그래서 y축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이 정보에서 y가 보이잖아. y의 반대, x의 보호를 반대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x의 보호를 반대로 바꾼다. x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
자, 그래서 바꿔주면 y는 2x 플러스 3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y축 대칭 이동한 거야 지금. 됐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를 여기다가 집어넣자.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 자, 이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2번. 2번에 1이지. 1. 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정확하게. 는 4를.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러한 원의 중심이 y는 mx 플러스 3 위에 있을 때, 자, 그럼 결국에는 다루고자 하는 정보가 지금 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지, 중심. 그러면 얘 중심과 얘 중심만 잘 구해서 중심만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았어? 자, 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잖아, 현재. 반지름 상관이 없어. 그치? 근데 중심만 구하면 되니까. 중심만 y는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1, 마이너스 2. x좌표와 y좌표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냥.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마이너스 2가 현재 대칭 이동된 중심이 되는 건데 그 중심의 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mx 플러스 3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치? 3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대입하는 거지. 그 행동밖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m 플러스 3. 자, 이렇게 해서 얘 넘어가면 m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 그치? 문제 없지? 그러니까 도형을 대칭 이동하지 말고 항상 얘들아, 도형이 특정한 도형이면 직선 말고 특정한 어떤 도형, 어떤 거, 원, 그러니까 포물선, 또 뒤로 가서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러한 특정한 도형의 방정식이면 뭐해라? 그 녀석의 크리티컬 포인트만 이동해줘라.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 식 자체가 아니라면, 알겠지? 거의 대부분 90%는 전부 다 크리티컬 포인트만 이동해주는 거야. 됐지? 요걸 잘 사용해봐. 자, 그 다음에 뒤로 이동해서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한 번에 나오게 돼도 우리는 문제 없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대로 이행해주면 돼. 그냥 헷갈리지 말고. 평행 이동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그래프에서는 그러한 것만 기억하면 됐었어. 자, 그래서 1번 일단은 점에 대해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5를 갖다 어떻게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겠대. 그냥 상식이지, 상식. 점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상식이다. 그냥 마이너스 3을 뒤에다가 붙이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5, 되지? 마이너스 1을 그냥 뒤에다가 붙이면 4. 이렇게 되는 거야. 점의 평행 이동은 매우 쉽다고 해서 그냥 상식이야, 상식. 그런 다음에 이 평행 이동한 점을 다시 뭐 한다? 다시 y는 x 대칭 이동 시킨다 그랬어. 그지?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x 좌표, y 좌표 체인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그래서 4,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치? 아주 쉽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도형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지?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2x가 아니라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요? 자, 이 직선을 어떻게 하겠대? 일단 먼저 x축 대칭 이동 하겠고요. 자, 그러면 x축 대칭 이동 먼저 해보자. 그냥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가 바뀐다? y의 보호가 반대로 바뀐다. 자, 그래서 y 앞에 있는 보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3x 플러스 2y 다른 건 전부 다 그대로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적어주면 x축 대칭 이동 완성. 됐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해라? 이 상태에서 이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해라 라고 했어. 자, 도형이지. 이 녀석은 도형, 직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든 간에 내가 평행이동 하겠다라고 하면 상식을 그대로 비상식으로 바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3x에서 x 대신 뭘 대입해라?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적은 다음에 뒤에 쪽에 괄호 열고 y 대신에 뭘 대입해라? y 플러스 5를 대입해라. 알겠지? 반대로만 해주면 돼. 내 상식이 뒤집어졌으면 그 반대로 뒤집어지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나오겠다. 그치? 3x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7 빼기 2는 5. 자, 이렇게 해서 는요 붙여주면 끝. 그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모두 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걸 그대로 다 해주면 돼. 됐지?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평행이동 다시. 여러분도 연습해봐야지. 이 문제만 연습해보자. 자, 127쪽으로 다시 가셔서 헷갈리면 물어봐야 돼. 진짜. 점하고 도형을 내가 알려준 대로 헷갈리지 않고 평행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7쪽부터 한번 유사 문제만 다 한번 풀어봐. 유사 문제 일단.